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감방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공천권을 휘두르겠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옥살이를 할지언정 당대표직에선 절대 물러나지 않을 거란 의미인데 이 말이 과연 어디서 나온 말인지 그 출처를 알아봅니다. 이재명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개딸들이 비명계 의원들과 문재인을 한데 묶어 칠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밖에선 문재인 패거리들과 이재명 패거리들과의 싸움이 점점 더 재밌어진다는 목소리만 나올 뿐입니다. 이준석이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책 제목을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성상납이라고 지었으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이라도 책 제목을 고쳐보는 게 어떨지 이준석에게 제안해봅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73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4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사망케 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이재명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발언 때문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다가 평생 감방 안에서 밥 먹고 살게 생겼는데 만약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재명이 유치장에 들어간다면 공천권은 누가 쥐게 될까요? 저는 그다지 궁금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아마도 재선을 꿈꾸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개발 특혜 등등등 각종 의혹으로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이재명. 이 와중에 이재명의 옥중 공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옥중 공천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기됐습니다. 지난 2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한 김규환 CBS 논설위원 실장이 이재명 대표가 옥중 공천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각종 불법과 돈을 써제끼며 정치 생명을 이어온 내가 윤석열한테 밀려 대통령도 못 됐는데 당대표 자리는 꼭 지키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재명의 살기가 느껴져서 소름이 끼칩니다. 김규환 CBS 논설위원 실장은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제가 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접촉한 결과 추가 영장이 오더라도 나갈 생각도 없고 사퇴할 의사도 1도 없다. 그리고 심지어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이재명 대표와 표결 이후 의견을 나눴다면서 언론에서 대표직 사퇴 검토한다, 언제쯤 한다, 원내대표 경선을 보고 나서 한다,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추측성 보도이며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당 장악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 당직 인사를 2명 했는데 뭐냐 하면 윤리심판원장이라고 경기도 수원에서 오랜 변호사 활동을 했던 변호사협회장도 했었던 분이다. 유철한 변호사가 윤리심판원장을 맡았고 공직자평가위원장이라는 당직이 있다. 그것도 송기도 전북대 교수가 맡았는데 친명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다. 이 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공천심사의 출발점이 되는 거다. 이미 관련 당직을 조용히 다 해놨고 이미 공천기획단 준비까지 다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천기획단까지 이재명이 이미 다 꾸려놨다는 얘기인데 현직 의원들을 모두를 다 자신 앞에 굽신굽신거리게 만들어야 하는 이재명 입장에선 이런 일들을 일찌감치 계획해서 하고도 남았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이재명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해당 논설위원 실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옥중 공천 등 의사를 밝힌 바 없고 실제 그런 결정이나 결심을 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얘기를 실제로 했다라고 인정하기엔 참으로 민망스럽겠죠. 민주당 의원들을 협박하면서 겁박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재명 체포에 동의하는 이탈자가 더 많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나는 감옥에 들어가도 공천권을 손에 쥐고 휘두를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 장악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이재명이 또 거짓말로 이 옥중 공천 논란을 잠재우려 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당을 장악하진 못하고 있지만
개딸들인지 개 아줌마들인지 아무튼 소수의 강성 지지자들 장악은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개딸들이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 수박을 격파하자고 외쳐대면서 수박 깨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름철이 아니어서 수박값이 비쌀 때라 실제 수박 살 돈이 부족했는지 진짜 수박은 사오지 못했고 수박 모양의 풍선을 제작해 와서 발로 밟아 터트리는 정신 나간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이들의 과격한 행동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친형처럼 이들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지 않는 이상 이런 경악스런 행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개딸들이 보여줄 이 앞으로의 행보에 문재인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할 듯합니다. 개딸들이 이낙연에 이어 문재인까지 겨냥해서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는 난데없이 풍선이 터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화가 나서 행사에 나왔다는 개딸들은 일제히 수박을 격파하자고 소리를 질러댔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절대로 참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서의 무더기 이탈표 이후 당내 후폭풍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은 사흘 만에 지도부의 공식 답변 기준 5만 명을 훌쩍 넘겨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이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고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이탈을 추동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청원 이유입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상엔 이낙연과 비명계 의원들은 물론 문재인까지 포함해 칠적으로 표현한 이미지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명계인 윤영차 민주당 의원은 인과관계도 없는 뜬금없는 악마화는 당을 왜소하게 만들고 분열시킬 뿐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을 소위 칠적으로 묘사해 처단하자는 카드뉴스도 황당하고 분노스럽다고 했습니다. 개딸들은 비명계 의원들 하는 짓이 분노스럽고 비명계 의원들은 개딸듯 하는 짓이 분노스럽고 서로 분노스러워 더불어 분노당이 될 지경인데 당 차원에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40여 명의 의원들을 지목한 살생부 명단이 돌자 이재명이 고작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게 전부입니다.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당부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자신의 지지층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 문재인 또한 한가로이 감자를 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재명을 약올리기도 하고 심지어 이재명 영정사진이 프로필 사진으로 있는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개딸들을 더욱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현재로선 이재명이 더 먼저 깜빵에 들어갈 듯 싶은데 머지않아 문재인도 함께 입수해서 깜빵 동기가 돼 그 안에서 친해지길 기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이준석이 정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권력욕밖에 없었기에 정당을 어떻게 경영하고 선거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누구를 비판했냐고요? 이런 비판을 자기 자신에게 했으면 딱 좋으련만 이준석은 윤핵관들을 겨냥해 이런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윤핵관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하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런 말들을 이준석은 자신의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 제목은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앞세워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라는 권력이 넘쳐 흐르는 그 타이틀로 성상납을 받은 자가 여성의 몸을 거부하지 않고 공짜 성상납을 받은 자가 권력욕을 운운하다니 참 기가 차시죠. 성상납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그로 인해 당에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한 번 맛본 그 권력 맛에 취해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해대며 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자가 정당 경영을 운운하다니 기가 막히다 못해 코까지 막히고 뚫려있는 온갖 것이 다 막힐 지경입니다. 이준석 성상납 사건만 아니었더라면 이재명의 온갖 의혹들이 이준석 이슈에 의해 묻혀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더 쉽게 가뿐히 당선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자신 때문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지 못했다는 사실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윤핵관들이 선거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본인만 선거 전략을 잘 세우고 또 본인 때문에 결과가 좋았던 것처럼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준석이가 쓴 책이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으나 준석이의 책을 거부하지 않고 구매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 부분은 궁금하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책 한 권 펴내고 싶습니다. 아니, 책보단 이준석 두뇌 연구 논문을 하나 쓰면 참 흥미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 집안에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준석이 협조만 해준다면 준석이를 데리고 가서 준석이 뇌 연구 의뢰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얘 머릿속엔 대체 권력을 차지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 성상납받을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건지, 선천적으로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을 못하는 인간의 의식적 지각이 부족한 건지 연구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심각한 소식이지만 재미있게 들으셨는지요? 즐거운 토요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